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한도 협상 얘기가 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탄력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재미없는 개별 테마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협상이 좀 타결되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또 실망감의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좀 하락 종목이 많은, 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800포인트, 850포인트까지는 좀 양호하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시장에 또 상승 모멘텀도 필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거래 대금이 좀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강한 슈팅으로 900선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21선 자리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오히려 저는 좀 빠졌을 때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단 매매 자체는 좀 자제를 하면서 시장을 좀 관망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게 시장이 좀 오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될 종목들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장중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야 테마주 매매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 장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보실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거나, 그쪽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좀 관망이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 자리 부근에서 돌파는 못 나오고 좀 밀렸습니다. 오히려 좀 코스피 쪽이 더 낫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대형주 흐름이 좀 좋긴 해요. 오늘 조선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강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좀 강한 이슈로 좀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요. 이제 남은 거래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다음 주 돼서 혹시나 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현금을 일부 남겨두신 상태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좀 기다려 보시는 시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21선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오히려 좀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저점 매수로서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점에서 또 다음으로 강할 섹터들 함께 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들, 테마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곡물 테마, 식량 테마, 뭐 비료 테마 이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흑해 관련해서 이제 수출 협상이 좀 됐었죠. 2개월 좀 연장이 좀 돼서 그래서 좀 길게 좀 이제 좀 조정 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또 리스크가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직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또 협상이 파기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렸었고, 뭐 슈퍼 엘니뇨 이런 것도 곡물 가격 상승의 좀 원인이 된다 해서 이 곡물 쪽은 아직 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슈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다시 한번 이 협상을 좀 파기하는 그런 파기까지는 아니고요. 뭐 운영을 중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곡물 쪽과 식량 쪽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대장주는 누보예요. 누보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뭐 예전에도 한번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다가 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도 다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물론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점 뚫어주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고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지만 이슈가 좀 이런 이슈로 오늘같이 이 곡물 뭐 관련해서 운영이 좀 중지된다든지 아니면은 협상이 파기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재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었을 때는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정리하고 나오시고 뭐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라 올라왔을 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게 종가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좀 뭐 협상이 또 다시 운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운영 중지가 됐는데 이게 다시 또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시간 외로 오른다 하더라도 밤새 이게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차라리 아예 그냥 저점으로 눌렸을 때 예전에 한 5,000원대 이하로 정도로 이렇게 좀 크게 밀렸을 때는 뭐 이제 뭐 2달 뒤에 다시 한번 협상이 재개되기 때문에 그런 때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매매 자체는 또 한동안 꽤 물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지금 자리에서 매매 관점은 안 보시는 게 좋고 누보 같은 경우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전고점 자리 부분 3,040원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올라오기 전에 아마 이런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관점에서는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맞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식량 테마는 또 곡물, 슈퍼 엘니뇨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묶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한 가지 종목도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대응 전략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다른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오늘 뭐 뜬금없이 좀 뉴스가 나온 게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급증을 해서 뭐 모더나 주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또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산소호흡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저도 이게 지금 가야 될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메가이시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일단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거래대금 자체도 한 250억 정도로 뭐 물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치고는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보시면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뭐 급등도 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뭔가 추가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더 가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다시 한번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코로나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호재 내용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리 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저점에서 거래량 터진 거는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보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하방에 대한 지지,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좀 잘 받고 올라오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예를 한번 이 차트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뚫어주는 자리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두 번 정도의 저점 확인한 이후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걸 좀 보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여기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한 번 정도 관망하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 부근 뭐 4,1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늘렸을 때 뭐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고 아니면은 또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뭐가 좀 이슈가 더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뭐 오늘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간다고 거의 뭐 상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좀 무리한 저점에서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리한 베팅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나서 좀 매수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말씀 좀 드리고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접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모아서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모더나 이슈가 터지면서도 메가이 CS가 급등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관련주들을 굳이 다시 한번 봐야 될지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함께 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또 정치 관련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말이죠. 6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독일에 이제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6월 초에 독일에 갔다가 월 말에 이제 다시 좀 들어와서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볼까 이제 뭐 그런 언급을 좀 하셨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삼부토건하고 남선알미늄,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지금 뭐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미늄 가격 상승에 이어서도 상승이 좀 나왔었지만 지금 나오는 상승은 이제 정치 관련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온 건데 시장이 좀 갈만한 움직임이 갈만한 종목들이 없거나 뭐 상승 테마가 그렇게 썩 질이 좋지 않은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상승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냥 지금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아마 월말 돼서 6월 말 돼서 또 관련주가 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보시고 관련주들을 이제 그때 한 6월 중순 이후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은데 일단은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한번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들은 눌렸을 때 재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항선 자리들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었을 때 거래 대금이 터졌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렇게 저항선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좀 하거든요. 물론 오늘은 아직 상승 중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관심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일정상으로는 이제 6월 말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로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만 좀 정치 테마주들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선거가 있거나 뭔가 뭐 지지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지 뭔가 크게 상승을 하지
뭐 이렇게 뭐 정치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만으로는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갈만한 게 없어서 자금이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이게 이 내용이 뭐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 시장에서 좀 돌고 있었고, 5월달 초에도 역시나 좀 관련 이슈로 이렇게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되도록이면은 정치 테마주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시장에서 또 그래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비중을 크게 안 갖고 적은 비중으로는 뭐 한번 좀 건드려 봐도 되는 테마긴 한데, 이왕 매매하실 거라면 이게 높은 가격에서 따라가시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뭐 생각보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수익률이 높거나 하진 않아요. 차라리 말씀드린 이렇게 저점에서 좀 지지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공략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게 낫지, 오늘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거 뭐 고점 뚫고 더 가나보다 해서 따라가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물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을 제가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다 공략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들지 말고 관망하셔야 되고 어떤 타점에서 잡으셔야 되는지까지 다 어제 오늘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공략하실 내용들도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잔잔하게 흘러갈 때 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6월 중순 이후 6월 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거래 대금을 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저희가 이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좀 방송 전에 이런 시황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1234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일단 뭐 하락 종목 자체는 많은데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었던 종목이 이제 IBW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상승했었을 당시에 이제 최근에 뭐 핫한 걸그룹이죠. PPT 관련주로 좀 엮여서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역시나도 이쪽 관련주가 좀 애매한 게 확실한 수혜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어요. 음원 관련 쪽으로 해서 엮여서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뭐 확실하게 이제 뭐 실적적인 면에서 이제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여기 IBW의 소속사 관련된 가수가 재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리스크적인 면도 좀 있어서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PPT 해서 빌보드 핫백 차트 9주 연속 뭐 진입을 해서 뭐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또 이 순위 자체는 지난주에 비해서 한 계단 정도 밀려서 좀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을 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던 구간이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인데,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줬던 구간들. 그래서 지금은 이 15,000원 자리 직전에 이 저항선 자리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한번 좀 들어왔다가 크게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줄면서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수적 반등 정도는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거든요. 이런 이 지지 저항 라인을 이용한 매매들을 제가 지금 장중에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지지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수익을 좀 챙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매만 잘 익혀두시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루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 해드리고 있고, 이런 차트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을 또 원하신다면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 꾸준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땐 또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지와 저항 공부를 통해서 함께 대응 방법들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공부 자료들뿐만 아니라 영상들까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3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대원미디어 지난 금요일 공략했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돌파로서 전고점 뚫어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셀바스 AI는 이번 주 공략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6% 수익 중입니다. 3가지 종목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리콘2도 제가 공략적으로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좀 급등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눌림목 자리로 이제 드렸었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거래 대금 터지면서 크게 상승 나왔을 때는 일단 좀 관망을 했다가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이제 눌림목 자리를 제가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또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일단 좀 관망을 했다가 눌림목 자리. 이래야지 이제 제가 어떻게 매수를 드려도 매수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제가 어디서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어렵거든요. 이미 좀 지나갔거나 호가가 넘어갔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아니면 한참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매매하시기가. 그래서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반등할 타이밍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하셔야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셔야지 좀 그나마 좀 편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권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반등이 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날 당일날 상승했었던 게 6%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노란톡방 계신 분들 수익을 좀 챙겨드린 종목이고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좀 잘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오늘도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근데 아직은 이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구간, 저는 6월 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6월 초 정도에는 좀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강한 이슈가 하나 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 자리를 좀 뚫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된 또 정보나 자료들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셀바스 AI는 자 보시면은 하단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가 좀 잘 나왔을 때 한번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AI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은 거래 대금이 좀 적습니다. 시장이 좀 약세장이다 보니까 뭐 크게 좀 반등을 좀 못 해주고 있는데 AI 관련해서는 아마 마찬가지로 6월 초 안에 다시 한번 시세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급등이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중간에 갭이 좀 발생했던 부분 이런 자리를 한번 또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셀바스 AI는 조금 더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5장 봐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골라서 5장의 공략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들 다시 한번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봤고요. 장 끝난 이후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함께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서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들 리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와 SK스퀘어 살펴볼 텐데요. 이스트소프트 어제 오늘 급등을 보이면서 파워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MS 본사 방문 소식이 있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월 초입에 전고점 부근에서 공략을 했는데 전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예,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개발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스트소프트 부분들이 약간 다른 어떤 인공지능에 비해서 거의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음 AI지만은 그 마인즈랩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솔트룩스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가 가상인간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참 소강 상태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어떤 그 MS 방문 부분들의 물론 이제 뭐 협업에 관련된 뭐 구체적인 사업 진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방문을 좀 했겠죠. 그래서 성과들은 이제 분명히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당장 사업이라는 것은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 부분들이 되면은 조만간 어떤 추진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면은 현재 최근에 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약간 급등을 해준 어떤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은 이스트소프트 부분들이 한번 크게 상승하고 약간 조정을 보였고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를 하기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밀려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 돌파할 때는 진짜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원래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20%가 오르게 되면은 50%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점에서 또 야금야금 올라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61.8%가 됩니다. 물론 좀 힘이 센 것은 100%까지 가지만은 웬만한 부분들은 61.8이라는 어떤 피보나치 수율에서 현재 마디매매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접어주는 관점, 일주일 정도 쉬어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최근에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를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다 더 자세한 현재 후발주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현재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종목을 현재 말씀을 드리면은 SK스퀘어입니다. 시총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뭐 시총이 몇천억 정도의 어떤 좀 약간 탄력적인 어떤 종목보다는 테마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약간 추세를 타고 펀더멘탈적인 흐름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스퀘어가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회성인 어떤 상승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쪽에 관련된 뭐 11번가라든가 원스토어 그다음에 티맵 모빌리티 관련된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SK의 모든 어떤 IT 산업을 총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전 고점을 현재 공략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고성장이 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업종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여기서는 이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대형주로서의 또 흐름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형주도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은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급 주차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건설기계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관련주로 묶여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3%가량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사실 올해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오다가 5월 들어서 급등, 지난주 금요일과 올해 이제 이번 주 월요일까지 급등 이후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장비를 보유한 기업인데요. 요새 또 건설주들의 흐름이 괜찮거든요.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앞으로 어떨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현대 에버다임은 건설기계는 주로 현대 건설기계가 이제 꽉 잡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이 부분들도 잡고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은 현대에서 인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약간 중소형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특화된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은 건설기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펌프카라든가 아니면은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발전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특별하게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이 관련된 앞에 머리 부분에 각종 어떤 그 작업 도구의 어떤 솔루션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건설기계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채굴 광산 장비도 현재 별도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광산에 특화된 어떤 도구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현대 에버다임이 볼보라든가 굴삭기 업체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뭐냐면은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포크레인 앞에 각종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크레인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땅을 파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뭐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게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각종 도구들을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 종류가 보통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주로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중장비를 동원하지만은 사람은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잖아요. 연장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지만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싸게 어떤 그 성능을 장착을 해야만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납품,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소방 특장차 이것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장 보시면은 현재 군용 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파리 투어차 뭐 이런 그 레저용 뭐 영토라든가 다른 특수용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대 에버다임을 말씀드린 거는 현재 그 로우 사태 관련된 재건 중에서 시총이 가볍고 또 현대라는 브랜드가 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은 약간 실체가 없거나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 에버다임은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현대라는 이제 브랜드 이제 파워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저점에서 한번 고점까지 보고 현재 3, 4일 전에 이 고점에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하고 오늘 뭐 오늘은 소폭이지만은 오늘 이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갭 메꾸기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일, 5일 전에는 상승사파 형태에서 현재 이슈가 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이걸 받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어떤 그 매수 시점
오후나 내일 정도가 한번 매수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매수 중에서 그래도 지금 최근 테마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또 시총이 가벼워야지 테마적인 흐름에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그 외국인 매수 종목군 중에서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물차와 건설 기계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볼 때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 시총이 가벼운 모습들, 또 이틀 정도의 숨고르기 이후 재상승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펜트론입니다. 3D 머신 기술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제품들을 검사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1.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쭉 상승하다가 저점을 보였고 5,000원대에서 이제 3월 말에 15,000원까지 3배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 한 달간 조정을 거치고요.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과연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중 이슈로는 펜트론의 반도체 이 검사기가 품질 인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3D 머신 기술이 어떤 기술들이고 또 이게 어떻게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자, 펜트론이 현재 머신 기술, 그러니까 머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 비전. 우리가 텔레비전 하면 무슨 뜻이죠? 화면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화면이잖아요. 근데 화면 쉽게 말하면은 비주얼 머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육안 검사를 보통 하잖아요. 기계가 잘 되는지 어쩐지. 근데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계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어떤 외관이 정상적인 외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기계로 학습을 해서 뭐 기스가 나거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대량 생산한 제품이 빠르게 지나가면은 눈이 따라가지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 기술이라는 것은 외관 검사다 이렇게 딱 인식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머신 비전 부분들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고 조명을 장착하고 각종 도구 솔루션. 그다음에 이걸 컴퓨터 연결이 돼서 인공지능으로 현재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자외선을 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선을 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어떤 특화된 검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펜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반도체 장비 업체 검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관 검사는 특히 머신 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엑스레이 찍어서도 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머신 비전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만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돼야지 다른 업종에도 머신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관 검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이 부분들은 3D SPI, 3D AOI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거는 현재 PCB 관련된 PC 기판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TV 화면에 보면은 납땜하는 어떤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PCB 기판에 납땜이 잘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계. 그다음에 이쪽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파일 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기계, 다시 말해서 FPCB에 관련된 어떤 것도 전문으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의 외관 검사에 좀 특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웨이퍼 범핑, 그러니까 현재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웨이퍼 범핑, 볼 그레이드로 이렇게 하는 게 기판이 BJ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볼 검사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본딩 연결하는 거 그런 그 패키지 상품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 범핑 검사하고 와이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특수하게 하는 것들. 왼쪽에 것이 보시면은 볼이 불량이다. 또는 와이어 어떤 연결선이 불량이다는 것을 다 외관으로 찾아내는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반도체 두 개의 장비에 대해서 반도체 기판하고
반도체의 패키징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세 번째 부분에서는 리드 탭이라고 해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있으면은 양극재에 탭을 전극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리드 탭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리드 탭도 불량인지 어쩐지를 검사하는 뭐 기스가 났는지 뭐 양극재인데 기스가 났다 하면은 전부 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계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기계로 학습시켜서 불량인 것을 다 잡아낸 모습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또 외관 또 패키징 이쪽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걸 인공지능으로 학습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무조건 로봇하고 인공지능만 정착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더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펜트론이 이것 때문에 한번 신고가가 가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펜트론 부분들이 이제 시총이 또한 작습니다. 한 1,400억 정도 좀 되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그 검사 장비 중에서는 그래도 현재 머신 비전 관련된 부분들의 부분에서 대해서 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또 모습에 해당이 되고 어제까지만 해서도 저거 이거 좀 빠졌다 가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오늘 약간 전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지 않느냐 또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업의 내용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를 도전하지 않겠느냐. 또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 한번 좀 체크하신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머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외관을 검사하는 데 좀 특화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상장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점에서 이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요. 한국카본입니다. LNG 본행제 그리고 카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1.9%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인데요. 올해 10,000원 초반대에서 3번이나 3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상단과 하단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어떤 계열사를 보유 중이고 앞으로의 사업성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이름에서 느껴진 부분이 있지만은 카본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매출은 현재 그 LNG 본행선 그 부분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카본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중에서 한국 신소재에서 대부분 카본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한국 항공 기술 뭐 부분 그 무인기 드론 관련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량화 관련된 어떤 카본이 이제 경량화 쪽으로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재료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주로 우리가 LNG 운반선 최근에 G7에서 현재 러시아를 이제 천연가스로 규제를 한다 해서 다시 한번 LNG 부분들이 운반선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LNG는 두 가지가 있죠.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있고 LNG 자체를 가지고 하는 LNG 연료를 하는 추진선이 있는데 2025년부터 현재 탄소 중립 규제가 더 3단계가 발령이 돼서 또 현재 친환경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LNG 운반선에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명, 온통용으로 안에 액화 천연가스를 하는 것과 박스 형태로, 멤브레인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밀고 있고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멤브레인형의 그 개념인데 한국카본이 이 멤브레인형의
어떤 그 본행제를 전문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LNG설의 내부입니다. 내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LNG가 뭐 영하 160도, 200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온이 돼야 되잖아요. 또 움직여 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급냉하고 현재 급냉하고 평상시 온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팽창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이게 보시면은 막 주름 잡혀진 거. 이게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고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LNG선을 또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설계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로열티도 줘야 되고 최첨단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카본은 이 판넬 그러니까 본행제 이 부분 말고 내부의 어떤 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보온한다든가 이런 각종 기자재, 부품재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현재 한국카본에서 현재 본행제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어떤 구조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초반에 발주를 했던 LNG 부분은 저가형 수주가 됐는데 이번에 카타르 발주라든가 올해 발주될 부분들은 상당히 고단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출액도 증가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행제 부분에서는 동성 화인텍하고 현재 한국카본이 두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어떤 부품은 다 다릅니다. 다만 한국카본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은 재료를 납품하면서 안에 시공팀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 부자재 잘 모르시면은 한국카본하고 동성 화인텍, LNG선에 특화된 부품을 전문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LNG 부분의 수주 잔고가 현재 본행제에 관련된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로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또 수주를 하고 나서 현재 1년이나 2년 뒤에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있고 현재 내년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또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카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본은 탄소 섬유에다가 현재 플라스틱 수지 원료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탄소 섬유는 그냥 일반 섬유 직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걸 경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첨가하는 그런 부분인데 프레프레그라는 것은 성형 공정을 말합니다. 각종 선형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공기 소재,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량화 소재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본 관련,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이 차량 경량화로 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한국카본이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발굴해서 차량 경량화에 숨어있는 뉴페이스를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보다 더 현재 경량화가 더 진행이 좀 될 수가 있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 조선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부품주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좀 약간 덜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21선 올라타는 거래량이 분출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이제 폭발적인 어떤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상승들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좀 상승해 줄 수 있고 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완만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카본을 두 가지 재료,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현재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최근에 흐름도 좋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경량화와 또 조선 쪽으로도 얽힐 수 있는 한국카본이었고요. LNG 본행제 특화된 기업인 동화 파인텍까지 함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매매 전략과 이런 종목 분석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